세계에서 이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이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도 거지가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가면은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거지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그게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미국 탓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안 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애터미는 객관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 못합니다. 뭘 갖춰야 돼요? 내 주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즉 내가 가진 자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건 객관적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책임은 up to me. Everything is up to me and up to you.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역사가들이나 전략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가 누구냐? 역사가들이나 전략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 부대가 더 무섭다. 사자 나오고 양 나오니까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어떤 리더? 양 같은 리더? 사자 같은 리더? 사자 같은 리더가 돼. 사자 같은 또 리더가 되라니까 물어뜯고 막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그만큼 용기와 능력을 갖추면 아무리 자기 파트너들이 양 같은 파트너들이라도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사자가 되면 됩니다. 사자. 물어뜯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자 같은 능력, 사자 같은 용기, 사자 같은 돌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아침에 새벽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주관적 조건, 내 휴먼 캐피탈, 내 인적 자본을 축적하시면 모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애터미의 시스템을 설명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 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입니다. Everything is up to you. 모든 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첫인상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문장은 내 지금까지 못 봤어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통즉 불통. 요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고 뒤에 통자는 무슨 통자예요? 아프 통자.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뒤에 뭐예요? 불통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건 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라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주 인간사에 모두 적용돼. 우리 몸에서 영양이 잘 소통되고 피가 잘 소통되고 기나 림프액이 잘 소통되면 건강하다. 그러나 막히면 어딘가 아프기 시작한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8자로 완전히 모든 인간과 사회를 설명했는지 기가 막힌 장본이야.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뭐 통통통통 그러죠. 아무튼 뭐 모르겠으면 그냥 통통통통 그러면은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존 가드너라는 분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미국에서 교육부 장관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리더십을 위한 만능 도구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소통이다. 의사소통, 소통,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소통의 기준, 이렇게 파트너와 스폰서가 소통하려면 어떤 기준이 아무렇게나 그냥 한다고 되는 거지 않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관성을 유지하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헷갈리는 거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라. 지금 스폰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의를 갖추어라. 네 번째, 긍정적인 첫인상을 줘라. 오늘 이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첫인상을 줘라. 자, 다음, 외모를 깔끔하게. 반드시 신규를 만나시거나 또는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할 때 외모를 깔끔하게 하십시오. 꼭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런 게 아닙니다. 깔끔하게, 누가 봐도 단정하게 그렇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외모가 첫인상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자본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자본입니다. 굉장한 자본입니다. 미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중요하다. 굉장히 고급 선물을 아무렇게나 싸서 줬다. 그거 포장 때문에 내용이 훼손되는 수가 있어요. 외모가 중요하다가 아니고 외모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복장에 달라지는, 복장이라는 게 뭐야? 이게 이제 포장한 거거든요. 한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 남자분들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개차반이야. 그게 그 이상해. 아무튼 이상해. 예비군들 봐. 야, 저게 말이야. 저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나 싶어. 군화끈도 안 메고 말이야. 이건 풀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면서 머리는 길어가지고 모자는 삐딱하게 쓰고. 다시 말하면 포장이 중요하다. 반드시 고객이나 파트너 앞에 나타날 때는 복장을 단정하게 나타나십시오. 자, 마크 트웨인 아시죠? 거지 왕자, 거지와 왕자. 요 소설에 보면은 에드워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와 똑같이 태어난 거지 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어느 날 요 에드워드 왕자가 밖에 나갔다가 톰을 본 거야. 근데 에드워드 왕자는 계속 궁 속에만 사니까 바깥 세상이 뭔지가 궁금해. 그래서 둘이 옷을 바꿔 입었어. 바꿔 입으니까 어때요? 톰은 왕자가 되고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버려. 포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져. 자, 이게 이분이 누군지 알겠죠? 메가드 원수입니다. 메가드 원수는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그런데 항상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연설을 굉장히 잘해. 왜냐하면 꼭 실물대 거울 앞에서 사관생도들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복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명연설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준비를 했던 분이에요. 그만큼 준비를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사장님들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복장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자기개발 서적을 보면은 조거 지라드가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어느 날 보험 판매 이 설계사가 찾아왔는데 여자가 찾아왔다 이거야. 자기는 그 보험 안 들었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보험 설계사 여자가 벤츠를 타고 밍크 코트를 입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저런 낭비스러운 여자가 무슨 보험을 하냐 해서 자기는 보험을 안 들어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밍크 코트 겨울이 기다려 주시죠. 밍크 코트 한번 입고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나 그것도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세일즈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80%가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딱 세일즈맨이 들어오는 순간에 팔 것이냐 못 팔 것이냐의 8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 인지도, 품질 요건 10% 미만이고 말을 잘하느냐 뭐냐는 것도 10% 미만. 딱 보는 순간 세일즈맨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40대 이후 얼굴에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요. 이제 드디어 첫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초두효과, 프라이머시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두효과라는 건 처음 제시된 정보가 추후에 제시되는 정보보다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딱 결정하는 그 첫인상이, 그걸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깨지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많은 실험에서 첫인상은 0.1초보다 더 빨리 결정된다. 딱 보는 순간.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도대체 첫인상을 어디서 결정하는가를 뇌에서 촬영을 해봤더니 두 군데서 결정됩니다. 한 군데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봤으면 뭐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편도체는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겁니다. 위험. 그런데 편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이 나를 해칠 것인가 안 해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0.01초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편도체는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을 판단하는 뇌가 움직이는데, 그 말은 이 인간을 만나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 뇌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꺼번에 0.1초 만에 파악해버려요. 그래 놓고 한 번 결정된 이 첫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0.1초를 주고 판단하게 하고 1초, 5초를 주고 판단하게 하는데 결과가 다 똑같아.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0.1초 만에 내가 판단한 첫인상을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확인하는 과정밖에 안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외모가 80%예요. 80%. 그 다음에 목소리 13%. 목소리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7%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똑같은 인물이야. 그런데 수술하려고 이 친구가 칼 들고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환자가 도망가지. 이게 첫인상이 조폭이지 어떻게 의사야 이게. 근데 여기다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걸쳐놓으니까 완전히 고상한 의사가 돼.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야, 근데 첫인상을 형성하는 시간이 미국 사람들은 약간 합리적이어서 15초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6초, 한국인은 3초 만에 결정한다. 3초 만에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이 형성된 첫인상을 가지고 그 후에 일어나는 행동은 모두 이걸로 판단한다. 그런데 요 첫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60번을 만나야 바꿀 수 있다. 이걸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프리퀀시 이펙트. 첫인상이 형편없었는데 한 60번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첫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인상이 개떡 같으면 그들은 안 만나. 문제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그리고 첫인상을 바꾸려면 첫인상 형성 때 제공했던 정보보다 200배를 제공해야 첫인상이 바뀐다. 첫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규범적 문제가 아니고 팩트가 그렇단 말이에요. 팩트가 그래.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첫인상과 함께 시작된다. 첫인상과 함께 시작된다. 자, 요거예요. 솔로몬의 게슈탈트 심리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여러 가지 실험한 중에 이런 실험이 있어요. 자, 이거 맥락 효과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 앨런과 벤이라는 가상적인 인물을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앨런 교수, 벤 교수가 새로 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대학생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앨런은 지적이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이렇게 했고, 벤은 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면은 요게 초두 효과입니다. 맨 앞에 나온 이 말을 가지고 뒤에 말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적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고집스럽다 이걸 봐도 지식 많은 사람이 좀 고집이 있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호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앨런이 훨씬 호감도 있는 교수로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들에게 애터미 사업을 소개할 때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반드시 긍정적인 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이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 초중고등학교 미국에 급식하죠? 우리도 급식 있죠? 급식 있는데 반찬을 배열한 순서에 따라서 반찬 소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순서. 뭘부터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반찬 소비량이 달라져. 거기서 얻은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반찬은 뒤에 놓는다. 그럼 앞에서 죄다 가져오고 그는 별로 안 가지고 가. 그러니까 리더는 파트너들에게 어떤 얘기부터 해줘야 되느냐,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주면 뒤에 부정적인 얘기는 그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맥락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주라. 자,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로버트 라운트 교수인데, 첫 번째 약속을 어기면 그 인간은 평생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믿지. 이건 제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돌리면서 첫 번째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을 해본 결과, 첫 번째 약속을 어긴 인간은 좀처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처럼. 지금 가슴이 찔렁철렁한 분 계시죠? 강의 시작해서 1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서 어슬렁어슬렁 웃은 분들이 있어. 그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첫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그것은 0.1초 만에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0.1초 만에 계산한다. 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첫 번째 약속에서 생긴 인상은 신뢰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다음 뭐라고 해도 안 믿어. 그 사람 안 믿어. 그러니까 사업자가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 시간 적어도 10분 전에 가야 됩니다. 10분 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으면 신규가 미안해져. 그렇죠? 어이구 빨리 나오셨네요. 그러나 늦게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 가버리거나 이거 믿을 수 없구나. 불성실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 시간과 약속 내용이에요.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전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 리더로서 신뢰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게 약속을 지키는 거다. 약속을. 그런데 이제 이 리선시 팩트라고 하는 건데, 첫인상 처음에 만났을 때 무슨 특별한 인상이 아니야.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첫인상이 애매모호해. 그러는 경우에는 최근에 봤던 인상이 첫인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봤던 인상이 음악 발표를 할 때 처음 등장하는 팀과 마지막 등장하는 팀이 뇌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팀은 어떤 팀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처음 시작한 팀이 인상에 남는 것은 초두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시작할 때 긴장하고 보거든. 그러다가 중간에 가다가 맨 마지막 팀이 또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걸 프레이밍 효과라고 그래.
지도자들이 리더가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대로 파트너들은 인식한다요. 그 프레임대로 인식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걸 외워보라 그랬어요. 사슴, 책상, 서가, 비행기, 돼지, 연필, 개구리, 피아노, 만년필. 요게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를 외우려면 골치가 아파. 그렇죠? 그런데 이걸 1초간 보여주고 없애버리고 학생들에게 기억나는 단어를 적으라 그랬더니 요놈하고 요놈만 적더라 이 말이야. 중간에는 뭐가 있었는지, 개구리가 있었는지, 뭐 신발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이거야. 잘 몰라. 그러니까 요건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 첫인상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 나는 몰라요. 말을 안 해줘. 그때 만날 때마다 내가 매너 있는 태도, 교양 있는 태도,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만나면 그것이 초두 효과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는 게 최신 효과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인지적 구두쇠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카그니션 마이서 이론인데, 인간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이미지만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뇌의 무게는 전체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리 머리가 커도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에너지의 20%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고 뭘 읽어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뇌가 활동하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를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미지로 판단하고 그 후에는 그 이미지의 맥락에 따라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귀찮다 이게, 만사가 귀찮다 이게, 만사가. 그렇게 해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인지적 구두쇠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고정관념이에요. 아, 그거 나 옛날에 봤어. 그거 새로 생각하려면 에너지가 들어. 에너지가 드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0.1초 만에 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인간 전체를 설명해 버린다. 그런 게 대단히 편리하거든. 그런데 그게 거의 맞답니다. 옛날에 우리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삼성에. 이병철 회장님은 사람 뽑을 때 누가 옆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관상가가 앉아서 관상가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영감탱이 미신을 믿었구만.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예. 관상가가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로는 프라이머시 팩트예요. 첫인상을 어떻게 보느냐. 첫인상을. 미국 대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경영자, CEO들 사진을 쭉 놔두고 대학생들에게 경영 능력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안 알려있는 기업가들이니까 다 모르죠. 그 대학생들이 평가를 했어.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대학생들이 첫인상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그 회사의 경영 능력과 정확하게 일치했어. 그 대학생들이 관상가가 아닙니다. 첫인상이 경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 그 미국의 관상 되게 발전했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첫인상이 좋다고 판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첫인상이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도 첫인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첫인상에 의해서.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고 겉모양을 좀 단정하게 하고 하라는 게
바로 첫인상이 그걸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인상이. 자, 아무튼 오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초두 효과입니다. 처음 0.1초 만에 형성된 인상이 평생을 간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 사람의 행동은 요 초두 효과를 배경으로 해석되는 맥락 효과, 컨텍스트 이펙트, 요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다 판가름된다. 근데 그 초두 효과를 바꾸려면 적어도 60번을 만나야 되는데 인상이 처음부터 더러우면 그 사람 안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를 만나거나 또는 강의를 하실 때는 외모를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3년 또는 5년 이내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